밤 11시, 화면 속 무료 체험 문구가 날 유혹했죠. 왠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에 핸드폰을 확인하니 낯선 결제 알람에 혼란스러웠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게 왜 계속 와? 상철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맑더군요. 여전히 아침은 바쁘지만 모두에게 습관처럼 익숙한 장면이었죠. 아침 밥상을 차리고 가게 문을 열기 전 잠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상철의 눈길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물건들로 넘어가는데 그날은 무심코 노트북에 멈춥니다. 버튼 몇 번이면 해결될 것 같던 일들이 어째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빛의 각도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달까요? 한숨을 쉬고는 다시 일상으로 자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가게는 벌써 몇 년째 운영 중입니다. 거리엔 늘 같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단골 손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같은 대화를 반복했죠. 그럼에도 각 대화 속엔 지난날과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조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때쯤 이웃 가게 사장님과 짧게 잡담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늘 긍정적이고 웃음이 가득한 분이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생긴 장면 속에서 어쩐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스쳤습니다. 상철은 혼자 있을 때면 무언가를 손에서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손은 오늘도 노트북에 타이핑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자동 결제 관리 서비스. 무료 체험이라니 한 번쯤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멈추지 않았지만 클릭하기 전 잠시 망설였죠. 이미 수많은 가제트들이 쉽게 삶을 해결해 주리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오늘따라 의심스러웠나 봅니다. 오후나 돼서야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때 마침 회사에서 온 뉴스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홍보하는 장면이 어찌나 현란해 보이는지요. 상철은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혼란스럽고도 의심되는 기분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더 복잡해지는 듯한 문장은 그에게 또 다른 불안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잠시 나와 바깥의 공기를 쐴 시간이 왔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몇몇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여느 때와 같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눈빛 속엔 어딘가 담담한 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이면의 감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상철은 정말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 명숙과 만나게 됩니다. 명숙은 여느 때처럼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철과의 대화는 평이했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명숙은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상철은 그 원인이 스스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런 날이기에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그 속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던 저녁 시간이 지나고 하루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TV 소리를 배경으로 거실에 머무는 부부는 대화보다 머릿속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명숙은 조용히 그 곁에서 챙겨주는 듯한 마음을 나타냈고 상철은 그 온도 차이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상철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누적된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핸드폰 알람 소리가 울리고 예상치 못한 자동 결제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감한 그의 마음을 다시 깨웠고
그간의 불안은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왜 그날따라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듯한 기분이 들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게 왜 계속 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의 의식 저편에 남아있는 불안은 결코 단순히 지나갈 문제가 아님을 그제서야 깨달은 듯하였습니다. 상철은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커피 머신을 켜고 창문을 열어 가게 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였다. 그러나 그날 그의 시선은 자꾸만 스마트폰 옆에 놓여있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다. 며칠 전 자동 결제 시스템 신청을 위해 눌렀던 확인 버튼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무게감을 남겨두고 있었다. 가게 밖에서는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상철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늘이 져 있었다. 그는 커피 2잔을 만들어 하나는 자신에게, 다른 하나는 아내 명숙에게 건넸다. 명숙은 고맙다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라며 애매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어떤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지만 상철은 그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분주함이 한창일 때 딸 지은이 공부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상철을 겨냥한 듯 빤히 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 카드 내역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지은은 아빠에게 다가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카드에서 이상한 결제 내역이 계속 찍히던데 아빠 뭐 해놓으신 거예요? 상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고 그 순간 상철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가게를 닫은 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방 안에 있던 명숙과 지은은 각자의 방에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명숙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말했다. 저 사람 걱정은 많은데 말로 하는 건 잘 못하네. 그들의 집안은 대화가 없는 침묵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상철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저 끝내 올라오려는 말을 삼키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맴도는 것은 미처 나누지 못한 말들과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었다. 그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은 말로 내뱉지 못하고 그저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다. 밤은 갈수록 깊어갔다. 상철은 결국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한편 명숙은 가족의 균열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른 방에서는 지은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아빠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다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한 가족들은 마음이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 밤은 그들에게 더 애석하고 길게 느껴졌다. 문제의 해결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어긋남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이 가족은 과연 더 깊은 어긋남의 틀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다. 상철은 여느 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유리잔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반응이 조금 느렸던 걸 깨달았다. 눈 주위가 묘하게 무겁고 몸의 균형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불편함은 상철에게 감지되지 않던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물은 차가웠지만 상쾌하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불안하게 웃어 보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상철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상철은 매장을 열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모든 것이 귀찮았다. 마치 무언가 판단을 미루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항상 매장에 나와 오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잠깐만 더 쉬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출근 준비를 미뤘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출근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만 움직이지 않는 자신이 비정상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장 문을 나섰다. 혼자 남은 집안, 상철은 오랫동안 만지지 않던 서랍을 열었다. 안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다. 그는 겹겹이 쌓인 편지 뭉치를 꺼내보며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과 어린 시절의 아이들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시절의 행복과 자신의 현재를 비교했다. 과거의 흔적들은 그의 마음속에 억누른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순간 벅찬 감정에 목이 메였다. 그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서랍을 닫았다.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가까운 지인이 겪은 힘든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 상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멈칫했다. 비슷한 처지였던 지인은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뉴스를 보며 상철은 잠시 숨을 참았다. 자신의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인의 상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마음 한켠의 불안이 커져갔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철은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다. 명숙이 다가와 도와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철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원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도움을 거부했다. 그 결과 거절당한 명숙의 어깨는 축 늘어졌다. 그 장면을 보며 상철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녁 식사 중 명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제에 대해 상철과 대면했다. 이대로는 안 되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상철은 순간 당황해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아내의 눈빛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느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듬거렸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자신도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다. 상철은 가족의 우려를 직면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명숙의 질문에 상철은 반사적으로 화를 냈다.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가 발동된 것이었다. 큰 목소리로 애써 자신을 방어했다. 화가 난 상철의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을 숨기는 게 필사적이었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 상철은 자신을 방어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억지로 화를 내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끝내 혼자 남아 상철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질문들을 떠올리며 뇌리를 짓눌렀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벽 위의 시계는 계속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냈지만 그는 외로움만 느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상철은 방안을 몇 번이고 걸어 다녔다. 벽에 기댐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가 싶어 앉아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아침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철은 거실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명숙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은은 책상 위에서 노트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각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게 길어졌고 상철은 점점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 아빠, 오늘 카드 결제 문자가 또 왔어 라고 무심하게 던진 말이 도화선이었다. 우리 집의 일상적인 대화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상철은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견고했던 자신의 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다. 그는 차가운 노트북 화면을 떠올리며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분위기가 고조되던 그 순간 명숙은 흘긋 상철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마음 쓰지 말고. 그러나 그 온유한 말도 상철의 불안함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긴장감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였다. 명숙과 지은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일시적이라 해도 평소와 다른 상철의 모습이 느껴졌다. 그 순간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미묘하게 긴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정적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몇 초 뒤 상철은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예고 없이 말을 쏟아냈다. 왜 내가 이런 걸 다 짊어져야 해? 왜 항상 일은 나 혼자 하는 거냐고? 준비된 문장이 아니었다. 그저 꾹꾹 눌러왔던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커졌고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말 한마디에 얇게 갈라지는 듯했다. 결국 상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충격파처럼 집안에 울렸다. 그 소리에 명숙과 지은은 잠시 말을 잇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상철은 방 안에 홀로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벌어진 상황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기운이 점점 자신을 감싸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방금 전의 순간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감정이 처음으로 제대로 드러난 순간이자 자신도 모르게 끌어올린 쓰디쓴 감정이었다. 밖에서는 명숙과 지은이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이날 아침의 팽팽한 분위기를 다시금 기억했다. 지은은 자신의 방에 앉아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고 명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의 침묵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다. 시간이 흘렀고 가족은 하룻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맞부딪히지 않으려 애썼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마주할 수도 없었다. 그저 잠시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로 밤을 지새웠다. 상철은 여전히 혼자 방 안에 머물며 그날의 사건이 남긴 여진을 곱씹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갇혀 있었던 무거운 감정을 분노로부터 낮추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과 후회 속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새 작은 바람 소리만이 이들 가족의 침묵을 깼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나 분명 시작된 무언가의 첫걸음이었다. 상철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느껴지는 숨 막히는 공기에 잠시 머리를 감쌌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인데도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가득했다. 거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상철의 마음을 묵직하게 누르는 것이 있었다. 늦은 새벽에 울렸던 자동 결제 알림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떠돌고 있었다. 무료 체험이란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이 결제 감옥에 발을 디딘 것이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주방에서 상철은 자신의 일상적인 의식을 시작했다.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그는 매일 아침 보던 뉴스 프로그램을 틀었다. 그러나 화면에 흐르는 기자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마우스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순간 멈칫했다. 언제나 익숙했던 이 시간이 이제는 그의 마음 한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던 그 무수한 날들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것 같은 이질감이 들었다. 잠시 동안 그는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 초에 찍은 사진들과 딸이 어릴 때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러다 발견한 결혼식에서의 한 장면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누렇게 변한 사진 속에서 그는 명숙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시절의 자신이 그립다는 감정은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로서만 남아 있었다. 지나간 추억이 현재의 불안감을 덮어줄 수 있을까 하는 착잡한 기분에 사진첩을 덮었다. 밖으로 나와 상철은 평소와는 다른 골목을 선택해 가게로 걸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그는 자연스레 주변의 소음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이 거리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았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조용히 걷는 동안 문득 이제부터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에 도착한 그는 한동안 가게 안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했다. 그저 주변을 바라보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가게 한편에 놓인 진열대의 물건들이 낮은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이대로 잠시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에게 필요한 건 이런 작은 멈춤과 관찰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철은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강한 마음이 이끌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그는 약간의 망설임 속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떠올렸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어플 삭제를 조용히 시작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을 인정하며 하나씩 지워나갔다. 명숙이 그를 쳐다보며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쌌다. 작은 위로였지만 이번만큼은 그저 투명한 말보다 큰 의미였다. 상철은 그녀의 눈빛에서 오래된 동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던 지은이 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빠의 옆에 앉았다. 잠시 후 상철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상철은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고 과거의 실수와 미완의 현재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처럼 다가왔다.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끝에 무언가 있을까 싶었지만 상철은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이었다. 어두운 터널 끝에 가다할 작은 빛을 기다리며 그저 이렇게 조금씩 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이었다. 어쩌면 이 어두움의 끝에 빛은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며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이 다가왔다.